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도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시간을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건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안 되던 일이 진척되게 하려면 미팅의 포인트가 이거네요 했는데 현장의 네. 변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인데요. 용산역에 위치한 건설 현장입니다. 아하. 이 현장에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느 날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오고 있는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부를 시작하고자 하신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 팀을 꾸려서 가고 있는데 마케팅 팀의 인원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전에는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은 한 달 전에 입사한 팀원, 그리고 한 명은 입사한 지 일주일 된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한 번도 마케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대표님은 건설 현장에 나가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 성과가 언제쯤 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마케팅 팀의 팀원들과 소통하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케팅 팀의 팀원 두 분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하기도 바쁘고 대표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도 있고 네. 마케팅 팀은 사실 건설회사는 대표적인 B2B고 마케팅 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런 디지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그러면은 뭐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 회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요게 그 현장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간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팅 시간이 그렇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뭐 정기적으로 치면 네. 그 정도 하는데 맞습니다. 통상적인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의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회의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의 이미지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다 뭐 상상은 다 저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네,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네, 우리가 꿈꾸는 직장 생활의 그렇죠. 모습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회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적극적이지 않고요. 뭔가 딴짓하고 있고요. 멍 때리고 있고. 아하.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직장인분들이 실제로 회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컨설팅 현장에서 이런 사진을 직접 찍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심적 표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현장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네. 한 4가지 유형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하. 첫 번째는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처럼 여겨져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리 혼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미팅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에 대비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공유하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 원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그 원인이 뭔가 그 사람에게 있다거나 라는 식으로 이제 미팅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혼나기 싫어서 다시는 회의를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고 또 경영 리더에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리더 입장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만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받는 느낌이 네.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인정해 줄 필요도 있죠. 그걸 염두하지 않고 야, 그 사실을 공유하는 거잖아. 아, 좀 어렵죠, 이거.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결론 없이 미팅이 흐지부지 끝납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미팅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미팅의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지려면 그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내가 썼던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인데 우리 이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아하.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한 게 무용지물이 되고 내가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써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냥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도 결국에는 리더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답정너. 네. 답은 정해져 있고 질문의 의도는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내일은 늘어날 것 같고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네. 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은 미팅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주간 회의를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주간 미팅에 참여하는 대표님, 뭐 팀장님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바뀌기 때문에 언제 미팅을 진행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정기적인 미팅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미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 되고 그 미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도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시간을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건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 경영 노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과를 내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가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 회의의 목적, 그 회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행 방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다시 사례로 나왔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에서는 이 주간 미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미팅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 미팅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 목표, 월간 목표를 정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행 관리를 하는 것이 이 미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미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주간 미팅은 지난주에 우리가 수행했던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 영상이라는 결과물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하다가 한두 시간을 그냥 써버린 거죠. 아하.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하다가 한두 시간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 관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미팅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실행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품질 테스트를 하고 네, 있었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팅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뀐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미팅을 진행할 때 스프린트 대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하, 이거는 스프린트 코칭 카드네요. 네. 요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OKR을 할 때 OKR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법한 그런 장표일 텐데요. 우리 가인지 회원, 경영자 회원 여러분들은 OKR 스프린트 미팅 아마 아실 걸로 보지만 네.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스프린트 대화 모델은 우리가 OKR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기 위한 그 실행 관리를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팅을 시작하면서 격려와 나눔을 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P의 단계에서는요. 지난주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목표 대비 현재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리뷰까지 했다면 다음 주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주에 재도전할 목표가 무엇이냐를 논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볼까라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 그리고 5번째가 그 아이디어들 중에 우리가 진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할 일을 정하고 누가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 시간 사람을 정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열심히 해보자 라고 공약과 응원을 하는 대화 모델인데요. 이 스프린트 코칭 카드를 그대로 적용해서 실행을 해봤을 때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걸 것이었냐면 써도 좀 어렵다. 네.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이전에 이 팀에서 진행했던 그 미팅의 방식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위주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또 결국 앞에 현재 상황까지는 지난주에 대한 리뷰를 하는 시간이고요. 여기에서 저 다음 제도적 목표, 아이디어, 실행 계획까지 넘어가는 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과거에 포커스 되는 게 아직도 잘 안 맞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팀의 주간 미팅이 생산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이 이 제도적 목표, 이 순서에 포커싱해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적 목표에서 중요한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팀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주간 미팅을 할 때,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연속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뭘 할까? 바로 실행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어서 다음 주에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자. 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영상 만드는 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완료하자. 라는 식으로 지난주에 했던 것들과 이어서 다음 주에 할 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음 한 주간 우리 팀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우리의 분기 목표, 월간 목표에 한 번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리뷰를 하고 잠깐 끊어서 우리 팀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럼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요, 이 미팅이 있기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블로그 글을 몇 개 썼는데 다음에 이어서 몇 개 쓰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일들에 할 일을 정했었다면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그럼 목표가 지금 온라인에서 문의를 몇 건 받는 거니까 다음 한 주 동안에 문의를 더 많이 받아보자.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문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키워드 검색 광고도 좀 해보고 홈페이지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제 일에 통상 포커스를 하는데 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데 이제 목표라는 단어, 네.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것이 단순히 수행에서 그치질 않고 분기나 월 목표를 한번 대화할 수 있고 네.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가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해보자 이렇게 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또 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일이 진도가 나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요, 이제 이 실행을 제대로 하고 또 대표님이 건설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더 필요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칸반보드를 도입했고요. 이게 지금 네. 간반 보도 화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앞에 OKR이 있고 to do, doing, done, 피드백, 완료 이런 식으로 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네. 화이트보드에 다 있네요. 네, 사무실 가운데 아주 큰 화이트보드로 쓸만한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지저분해져야 되는데 네. 현장 가보면 여기가 깨끗해요.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신입사원 환영할 때 썼던 글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저분해지는, 여기가 시끄러운 회사가 역동적이에요, 보면. 실행력도 높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지저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아침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했습니다. 주간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행력을 높이 해서 데일리 스탠드업. 맞습니다. 매일 모이는 것도 싫어할 텐데요. 이게. 근데 이 회사는 워낙 그 두 분이 그 전에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적응하는 단계였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이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바로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할 때 이 두 분이 핵심적으로 나눴던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어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는 피드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는 협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역사상 알려진 학습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피드백이다. 어제 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일 아침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 진행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이런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썼었는데 좋아요 수가 얼마나 나왔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다. 다음번에도 한번 써봐야겠다. 우리가 키워드 광고를 이런 키워드로 했었는데 지금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내가 어제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들,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제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피드백하고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일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멀티태스킹의 환상을 깨주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 덩어리 시간을 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 칸반보드에 붙어 있는 그 포스트잇들이 아주 많지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해서 반드시 끝내야 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자연스럽게 또 진척이 되게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인 거죠. 마지막 3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한 팀으로서 조직으로 모여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강점이 다르고 동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으로 동료의 약점을 무력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 서로서로가 도와서 함께 한 팀으로 팀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짐으로써 어떤 걸 상호간에 도와야 될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칸반보드를 저게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아침에 사무실을 가보면 미리 나와서 그 포스트잇을 옆에다 놓고 무엇을 쓸지 고민하고 있는 용고들이 좀 있잖아요. 네. 미리 와가지고. 그걸 맞습니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수고 많아요 하면서 지나가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참 바람직하다. 보기 좋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 머릿속에서 정말 나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에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스스로 아침에 돌아보면서 포스트잇 쓰면서 하루가 벌써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하루 네, 다 네. 살았어 지금. 예행 연수 예지적으로 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막 밖에 많이 나가니까 네. 같이 모여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적어놓고 가기도 해요. 보면. 그럼 나중에라도 보면 되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칸반보드를 좀 벽에다가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측면인데 이 3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매일 아침 미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팀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목표에 따라서 방향성에 맞게 일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드백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